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철과 치주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중장년 환자의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위에 앞니가 보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보시면 앞니 3개가 연결지어서 브릿지처럼 한 피스로 같이 보철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앞니도 보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교정을 했는데 왼쪽 두 번째 이와 세 번째 이 사이로 틈이 발생해서 보철을 다시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공간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래 송곳니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래 앞니를 부분 교정을 하고 싶다라는 주소로 교정 치료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니의 보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심미적인 부분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래 앞니가 조금 삐뚤빼뚤한 게 많이 심하고 특히 치석이 많이 쌓여 있고 잇몸도 빨갛게 부어 있고 잇몸 자체도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니 보철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앞니는 조금 신경 끝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잇몸 뼈 라인이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른쪽 첫 번째 아래 앞니는 이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에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이 치아도 뿌리 끝에 약간의 염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제 골격적으로는 위턱은 좀 들어가고 아래턱은 약간 발달한 골격적인 3급의 경향을 보였고요. 골격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치성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위의 앞니는 앞으로 많이 뻗어진 각도를 가지고 있었고 아래턱이 조금 발달했기 때문에 윗입술, 아랫입술은 모두 정상보다 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았을 때 이제 위아래 중심선이 약간 차이가 나고 턱 끝이 왼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처음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아까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이에 공간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니 4개의 치아 모양이나 특히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좀 비신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래 앞니가 삐뚤빼뚤한 부분, 특히나 첫 번째 아래 앞니가 많이 돌아간 부분, 그리고 이 치아에 특히 치석이 많이 붙어 있었고 잇몸도 더 많이 내려가 있었고 이제 울긋불긋한 염증이 많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금니가 물리는 것들은 저희가 지그재그가 얼마나 잘 물리는지로 평가를 하는데 양쪽 모두 다 지그재그보다 아래 어금니들이 더 앞으로 쏠린 골격적으로도 3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치성으로도 3급 부정교합인 것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냐면 앞니는 어차피 보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약간 더 뒤로 들어가게 해야 이 공간을 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이도 결국에는 더 뒤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잇몸 상태가 좀 좋지 않고 특히나 틀어진 이들도 있고 아래 이에서 삐뚤빼뚤이 심하기 때문에 이대로 아래 치아에 교정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치간 삭제를 많이 해도 지금보다 더 뻗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주나 배열이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앞니를 발치를 하고 아래 앞니를 3개만 남겨서 이 공간을 폐쇄하면서 교정을 진행하면 지금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앞니 보철을 다시 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어금니 물리는 게 딱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왼쪽 아래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배열에서 좀 바깥으로 뻗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분 교정만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배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아래 같이 교정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아래만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일단은 아래만 해봅시다 해가지고 환자분의 니즈를 반영을 하여 아래쪽만 우선 부분 교정을 진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계획에 예정되어 있던 대로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앞니를 발치를 했고요. 지금 발치한 치아들을 보시면 뿌리 주변으로 치석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 특히나 이제 뼈에 의해서 지지되었던 부분이 이 정도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두면 어차피 또 발치할 가능성이 높은 치아였고요. 교정을 한다고 해도 살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치아였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왼쪽 첫 번째 아래 앞니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중간에 발치할 가능성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교정 중 3개월째 모습입니다. 이제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임시보철로 들어간 상태라서 이제 쉐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아진 상태지만 아무래도 임시치아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딱 맞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발치했던 치아 주변으로
해서 공간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아래 앞니가 비어 보이는 게 너무 심미적으로 신경을 쓰인다고 조금만 메워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레진으로 제가 옆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평소에 있을 때는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채울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에 부분 위주로 레진을 메우고 공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레진을 조금씩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2개월 사진을 보시면은 공간이 많이 닫힌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레진 빌드업을 제가 해놨던 부분도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왼쪽 아래 송곳니가 튀어나왔던 부분도 악궁의 위치에 맞게끔 잘 배열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앞뒤 간격도 조금씩 더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공간은 거의 다 닫혔는데 아무래도 여기 사이에 있는 치아를 발치해서 이제 이쪽에 잇몸이 빈 부분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워낙에 잇몸뼈가 별로 없는 상태여서 치아를 평행하게 이동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만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치간 삭제를 조금씩 더 하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버튼이라는 걸 붙여서 고무줄로 당겨서 뿌리 쪽에서의 움직임도 조금 더 유도하도록 해서 조금 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18개월 됐을 때 교정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전 사진에 비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이고 그만큼 뿌리가 더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서 굉장히 약한 힘으로 천천히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고 그래서 1년 반이 조금 넘었을 때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 상하게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장치 제거한 상태입니다. 장치를 제거했을 때 보이는 블랙 트라이앵글은 교정 전의 사진과 비교를 해볼 텐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어금니 물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변화는 없고 대신에 이전의 보철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앞으로 조금 더 뻗어진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세워진 느낌으로 보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간도 다 메워서 보철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요 이가 통째로 발치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잇몸이 내려간 게 드러난 정도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정을 안 했다면 이렇게 이가 삐뚤빼뚤하고 지금처럼 치석이 잘 쌓이고 잇몸 관리가 어려웠을 부분이 지금 보시면 잇몸의 염증 자체가 많이 줄었고 이제 더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서 장기적인 구강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드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옆모습 보셨을 때 이제 치아 가지런하게 잘 배열되었고 처음에 공간 있던 부분도 완전히 메워드렸고 앞으로 뻗어진 듯한 느낌의 보철도 조금 더 세워지게끔 해서 환자분이 원하던 심미적인 보철로 교체를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중간 그리고 교정 후에 하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발치한 공간을 계속 메우고 있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미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진을 약간 덧대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공간을 닫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삭제를 해가면서 지금 마무리할 때는 원래 치아 모양 그대로 하면서 공간만 닫고 배열을 개선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던 반대쪽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 4번, 5번 치아들에 비해서 3번 송곳니가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마무리될 때 사진 보시면 악궁에 맞게끔 배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보철 적절하게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잇몸 더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요. 치주적인 한계로 인해서 완전히 평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평행하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잇몸 레벨도 비교해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더 차오른 듯한 느낌도 보입니다. 왜냐면은 치아를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제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그런 뼈들도 리모델링이 되는데 잇몸이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이제 미약하지만 그래도 잇몸에 더 이상의 골수실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옆모습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분석해 보면 어금니 쪽은 이제 교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의 차이가 없고 아래 앞니는 교정 진행하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치를 했지만 많이 안 들어간 이유는 워낙에 아래 앞니에 삐뚤빼뚤이 심해서 그거를 펴는데도 공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약간 들어간 정도고 그리고 들어간 아래 앞니의 위치에 맞추어서 위에 앞니를 뻗어진 것을 조금 더 심미적인 모양으로 바꿔서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보철을 해서 마무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결과만 본다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잇몸 내려간 것도 그대로 보이고 블랙 트라이앵글도 보이고 이래서 이게 잘된 교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이가 60대셨고 잇몸이 거의 아래 앞니는 발치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치주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환자분이 원하는 심미적인 요구도 충족시킨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교정 치료가 이상적으로 예쁘게 다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가 더 많고 특히나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보철이나 치주적인 문제가 동반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10대, 20대 친구들이 교정할 때처럼 완전히 가지런하고 완전히 예쁘게는 못 해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고생하신다. 근데 그만큼 나오지도 못한다. 결과물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제일 개선을 원하시는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교정 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잇몸도 안 좋고 이런데 교정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될까 싶은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의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본인의 니즈와 부합을 한다면 그때 교정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